네, 오늘과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이걸 안 짚어볼 수가 없죠. 월드컵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당잠사 화면 자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또 업데이트 해봤는데요. 이변의 하루, 일본이 놀랍게도 이번에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는 점 보면서 우리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한민국도 기적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내용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잘 뛰어줬죠, 우리 선수들이요. 우리도 16강 티켓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만 잘 뛴다고 16강에 진출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주번 여건까지 받쳐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면 가능성은 제로, 0이 된다는 점입니다. 투자의 관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외의 여건들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최상의 수익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도 한 가지 같은 맥락이죠.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 어떤 가능성도 닫힌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늘 여러 가지 가능성과 변수들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한 후에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녹여내 봤는데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죠.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만 최초에 뚝 떨어져서 개파락으로 출발됐던 것에 비하면 양호한 표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 보고서, 두 번째는 중국의 코로나 완화 기대입니다. 일단 장 시작 바로 직전 한 1시간 전 정도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다음 장으로도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보겠지만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고용입니다. 그러면서 달러와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출발이 됐고 그 영향으로 시장이 압박을 받으면서 개파락으로 뚝 떨어져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나 금리의 상황도 많이 꺾이면서 시장의 강한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저가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 낙폭이 회복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의 마이너스로 종가를 형성했지만 이것도 거의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친 겁니다. 다우 지수는 무려 0.1%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고용 보고서 잘 나왔지만 12월 속도 조절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의 데이터는 아니라는 이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한편에는 중국의 코로나 완화 기대감으로 중국 ADR 주식들이 다시 한번 폭풍 질주를 했습니다. 지난 한 2거래일 전에 샤오펑이 47% 급등했다라는 점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때 또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고 중국의 신흥 전기차 3대장이죠. 마찬가지로 리오토까지 급등하면서 다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리바바 등의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ADR, 중국 관련 기업들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 밖에 이제 철강, 비철금속 관련주, 미국 기업들도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가 풀리면 기름도 많이 소비를 하겠지만 철강 등의 소비도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용 보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규 고용이 26만 개가 잡혔습니다. 예상이 20만 개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준이 원하는 실업률은 이 완만한 상승은 한 10만 개 이하로 떨어지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요원해 보이죠. 그리고 다시 1월 수준으로 올라간 임금 상승률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율도 오히려 내려가면서 이제 모든 고용 데이터는 미국의 고용 상황 탄탄하다는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수치 가지고 12월에 50bp 인상 그 예측치를 뒤집을 것인가, 그렇다고 75bp 인상 가능성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고요. CME 페드워치도 마찬가지로 50bp 인상 확률이 80%로 압도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벨테크가 실적 쇼크를 내면서 장중에 10%가량 급락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반도체 우수수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 종가 상황보다 3, 4배 정도 급락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만 저가 매수세가 장중에 꾸준히 유입되면서 낙폭을 굉장히 많이 만회했습니다. 특히 마벨테크 같은 경우에 1.5% 마이너스에 그치면서 종가를 썼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무엇을 주목을 할까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주말 사이에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FOMC 한 10일 전부터 연준 위원들은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인사 발언보다는 시장의 주목도는 지표나 실적에 이동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주요 실적 발표 기업들, 11월 주가 상승률 강세를 보였었던 기업들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만 실적보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연준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현지 시간 9일 예정인데요. 지금 예측치 정도 나와준다면 어떠한 물가가 꺾이는 신호가 포착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도 방역 완화를 처음으로 시사했다는 기사가 주말 사이에 도배되다시피 나왔습니다. 사실 중국 공식적인 입장 확인은 아직 없습니다. EU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소식통에 따르면이라고 AFP 통신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이 외신을 통해서 재가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베이징에서 열린 EU 상임의장회담 1일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체적인 방역에 대한 봉쇄 완화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미묘하게 이 발언이 뉘앙스가 바뀌었구나의 시장은 좀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이제 백신 접종률 제고와 중증 환자 치료 시설의 확보겠죠. 언제든지 이 방역 당국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 한켠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방역 브리핑의 담당자 모두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했다라는 이제 최초의 이 움직임, 변화의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당잠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화면 내용에 추가를 좀 더 해봤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흐름 대략적인 부분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입니다. 베이징, 수천, 정두, 광저우, 충칭, 정저우까지 그동안 계속해서 이 방역을 조금씩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방역 완화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 아주 강력한 봉쇄에서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고요. 주말 사이에는 샹하이가 여기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샹하이에서는 대중교통, 공원 등의 공공장소 입장을 할 때 PCR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거의 다 방역체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외국인의 시각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 아시아권의 자금의 유출입 상황을 수요일을 기준으로 주간 단위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계속 좀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시아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감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보시면 확실히 지난 주간 데이터로 중국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인도의 투자 포지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의 매도 포지션에서 플러스 포지션이 꽤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그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모멘텀들에 주목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당잠사 화면, 미래를 준비하는 5가지 테마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자동화, 인건비 완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화 인건비 완화라고 하면 결국 로봇과 AI가 되겠죠. 이번 주에 산업부 일정이 있습니다. 8일 목요일에 로봇 직업혁신센터 개소식 일정이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로봇 ETF가 나오면서 9월 근처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한 10월에도 정부 일정이 나오면 브리핑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마땅한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로봇 정책 관련한 부분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이제 발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나오는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보시면 로봇 산업의 성장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기술의 진화가 있겠죠. 사회적인 변화의 움직임과 코로나19가 이 산업에 대해서 수요를 당긴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의 힘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셔야 하는 체크포인트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9월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실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섹터이기도 하고 경기 방어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드렸죠. 인플레이션과 구인난의 해소의 가능성으로 각 산업에서는 로봇과 자동화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밸류체인 단을 5월부터 이제 기업별로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KB증권에서 분류인데 그 사이에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몇몇 기업이 이제 추가가 돼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좀 해봤고요. 스맥이나 TPC 글로벌, 해성 TPC 등의 종목이 좀 추가됐습니다. 이제 산업용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체가 잡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하는 건 인간형 서비스 이쪽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이 찍히는 쪽은 부품단이 좀 많기 때문에 부품 관련 기업들 SPG, 삼익 HK, 아진엑스텍, RS 오토메이션 등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